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의 작은 변화를 그냥 지나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간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몸의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먹는 3가지 음식이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감,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은진 박사입니다. 간담도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간 질환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손톱 하나로 간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한국 전통의학에서 경고하는 간을 망치는 3가지 음식,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 해독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5세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여러 개 생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조금씩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신 박 할아버지는 간 기능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고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손톱의 세로 줄무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간경화로 진행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손톱과 간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손톱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곧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손톱을 간의 거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저장하고 정화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손톱은 혈액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기 때문에 간의 상태가 손톱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의학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갑자기 여러 개의 뚜렷한 세로 줄무늬가 생겼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에 독소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손톱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불균형해지면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톱에 나타나는 간 건강의 신호는 세로 줄무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손톱을 한번 살펴보세요. 손톱 색깔이 창백하거나 누렇게 변했나요?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갈라지나요?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손톱 밑 살이 하얗지 않고 붉거나 보라색을 띠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영리합니다. 간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못하는 대신 손톱, 피부, 눈 등 다른 곳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간은 이렇게 나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간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술은 간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간을 망치는 음식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이것들을 나쁜 간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세 가지 음식이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나쁜 간의 왕은 바로 과도하게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고지방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들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면 손 쓸 수 없습니다. 70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기름지게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죠.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에 기름을 듬뿍 두르시고 점심에는 튀김이나 전을 자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갈비를 즐기셨고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을 때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간이 나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셨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뉩니다. 최근 들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이 바로 고지방 식단입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처리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지방이 들어오면 간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리하지 못한 지방은 간세포 안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쁜 간의 왕은 정제된 당분과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은 살만 찌는 줄 알지 간에도 해롭다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간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당을 간으로 보내는데요. 간은 이 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다 차면 남은 당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분으로 인한 지방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설탕을 5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50g이 생각보다 적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만 약 40g의 설탕이 들어있고 과일 주스 한 잔에도 비슷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나 빵 한 조각에도 10g에서 20g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68세 이모 할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이셨습니다. 단 음식을 조심하셨지만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달콤한 수박, 포도, 감 같은 과일을 즐겨 드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과일도 종류와 양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간의 왕은 바로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각종 소스와 양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 색소, 향료, 조미료 등 수많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모두 간에서 해독되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모든 물질은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자연식품이라면 간이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현대식품에 들어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은 간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간에게 쉴 틈 없이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면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다면 이미 간에 독소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간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손상된 간세포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의 7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도 남은 30%가 다시 자라나 정상 크기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간이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 손상이 계속되면 결국 재생 능력도 한계에 도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먹는 음식이 간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나쁜 간의 왕이라고 불리는 3가지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식 건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헛개나무 차와 밀크시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천연간 보호제입니다. 먼저 헛개나무 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헛개나무 열매 30g을 준비합니다. 물 1리터를 냄비에 붓고 헛개나무 열매를 넣습니다. 강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30분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10분간 우려낸 후 체에 거릅니다. 이렇게 만든 헛개나무 차를 하루에 2~3번, 식후에 1컵씩 따뜻하게 마십니다. 아침 식사 후 1컵, 점심 식사 후 1컵, 저녁 식사 후 1컵,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헛개나무에는 호베니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를 돕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여서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밀크시슬은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간 건강에 사용되어 온 약초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밀크시슬의 주요 성분인 실리마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밀크시슬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140mg에서 300mg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73세 최모 할아버지는 지방간과 높은 간 수치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드셨지만 추가로 헛개나무 차와 밀크시스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나쁜 간의 왕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한두 쪽을 생으로 먹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마늘을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록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혈액 속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간의 담즙 생성을 촉진해서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지방 섭취가 많아지므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 가루를 음식에 넣어 드시거나 강황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장과 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건강해야 간도 건강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독소 생성이 줄어들고 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간 해독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독소를 신장을 통해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런 식단을 6개월간 유지한 사람들의 간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간에 쌓인 지방이 연소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간 기능이 개선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67세 정모 할머니는 지방간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운동 시간을 40분, 50분으로 늘려가셨습니다. 동시에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셨죠. 1년 후 검사 결과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에 줄무늬가 생겼을 때 무시하지 않고 바로 관리를 시작한 것이 제 건강을 살렸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간 재생과 해독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간을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기로 봅니다. 특히 화, 분노, 짜증 같은 감정은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막히고 간 기능이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간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톱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새로 줄무늬가 보이시나요? 손톱 색깔이 건강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손톱의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쁜 간의 왕이라고 불리는 3가지 음식을 피하세요. 과도하게 기름진 음식, 정제된 당분과 탄수화물,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입니다. 둘째, 간에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마늘, 녹색 채소, 견과류, 강황,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셋째, 헛개나무 차와 밀크시스를 활용하세요.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다섯째,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간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빠르면 한 달 안에, 늦어도 3개월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손톱에 새로 줄무늬가 옅어지고 손톱 색깔이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채널의 회원이 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독점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을 위해 매주 특별한 건강 레시피와 상세한 건강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간 질환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손톱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거나 지속적인 피로감, 소화불량, 황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이지 심각한 간 질환의 치료법은 아닙니다.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72세 한모 할아버지는 간경화 초기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식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셨습니다. 나쁜 간의 왕을 완전히 끊고 간에 좋은 음식만 드셨죠. 2년이 지난 지금 한 할아버지의 간 상태는 놀랍게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간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가진 놀라운 회복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믿고 간을 계속 혹사하면 안 됩니다. 간은 재생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간경화가 진행되면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손톱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 변화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손톱은 간 건강의 거울입니다. 손톱을 통해 우리는 간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손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손톱, 피부, 눈, 소변 색깔 등 여러 곳을 통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이제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간이 나빠지면 온몸이 고통받습니다. 피로, 소화불량, 황달, 부종, 복수 등 수많은 증상이 나타나고 삶이 고달파집니다. 심한 경우 간암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소화가 잘 되며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간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69세 송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에 줄무늬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간 검사를 받았는데 지방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죠. 지금은 간 수치가 정상이고 손톱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이 영상이 제 건강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송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손톱을 확인하고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바꾸면 일주일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1년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꿔나가세요. 먼저 이번 주에는 기름진 음식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튀김이나 삼겹살을 먹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세요. 다음 주에는 단 음식을 줄여보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고 과자 대신 과일을 드세요. 그 다음 주에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려보세요. 라면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를, 햄 대신 삶은 계란을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손톱이 건강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5분으로, 20분으로,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걸러 1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